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 소박사입니다. 지금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든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든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든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으신 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차 소리가 나는 거, 병뚜껑 열 때 예전보다 힘드신 거, 혹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난달에요, 제 진료실에 77세 최영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 사연부터 들려드릴까? 할머니는 2층 집에 사시는데 6개월 전부터 계단이 무서워지셨대요. 손주가 놀러와도 2층에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층에서만 기다리셨죠. 소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육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흡수 탓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두부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어요. 하지만 정작 몸에 흡수되는 건 절반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한 숟갈만 드시라고요. 고소해를요. 2달 후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손주랑 2층까지 올라갔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악력을 재봤습니다. 18에서 24로 올랐어요. 18이 24가 된 겁니다. 6이나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한 숟갈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근육이 빠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조들이 쓴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기운이 약해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진다. 현대의학도 똑같이 말합니다. 60대부터는요. 1년에 1%씩 근육이 줍니다. 1년에 1%요. 80대가 되면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30%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변화가 조용히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옵니다. 계단 2~3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밥 먹고 나면 금세 피곤해지는 것, 이게 다 신호예요. 신호. 자, 여기서 잠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밥이랑 김치면 괜찮아. 단백질 보충제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40%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래요.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는 걸 먹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흡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선조들이 쓴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요. 먹는다고 다 내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거 많이 드시죠? 단백질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요.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60에서 70%입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약해지니까 더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곤충 단백질은 흡수율이 90% 넘습니다. 90% 이상이에요. 2020년에 한국식품영양과학회라는 데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곤충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고기나 두부 100g 먹으면 60에서 70g만 흡수됩니다. 고소에 100g 먹으면 90g 이상 흡수돼요. 차이가 크죠? 게다가 고소에는 부드러워서 씹는 힘이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 단백질 흡수율 60에서 70%, 고소의 흡수율 90% 이상, 먹은 만큼 거의 다 내 몸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곤충을 먹어도 되는 건가? 어디서 키우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고소에는 갈색 거절이라는 곤충의 유충입니다. 유충이요. 애벌레 단계를 말합니다. 곤충은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4단계로 자라는데요. 그중 유충 시기가 바로 고소해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은 전문 농가에서만 기릅니다. 야생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청정시설에서요. 온도 25에서 28도로 맞춰서요. 습도 50에서 70%로 관리하면서 키웁니다. 먹이는 뭘 주냐고요?
유기농 밀기후라고 채소입니다. 항생제 안 씁니다. 호르몬제 절대 안 씁니다. 약 3개월 자라면 수확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약재는 어디서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럼 어떻게 가공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척, 깨끗한 물로 3번 씻습니다. 둘째, 열처리, 70도 이상 고온에서 살균합니다. 셋째, 건조, 저온 동결건조 방식으로 말립니다.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넷째, 분말화, 아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다섯째, 검사, 중금속 검사, 미생물 검사 다 합니다. 그래야 출하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7년부터요. 곤충 사육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농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고소에는 청정 실내 농장에서 태어나고 위생적으로 키워지고 안전하게 가공됩니다. 밖에서 날아다니는 벌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영양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2016년에 식용으로 공식 허가한 고소에는요, 100g의 단백질이 약 60g 들어 있습니다. 60g이요. 같은 양의 두부는 15g, 같은 양의 계란은 6g 정도.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고소해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19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다 들어 있습니다. 9종 전부요. 둘째, 철분이 쇠고기의 2배입니다. 2배요. 셋째, 아연이 닭고기의 3배입니다. 3배. 넷째,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70% 넘습니다. 혈관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아요. 동의보감에서 말한 기운을 돋우고 피를 보한다는 말이요. 현대 영양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제 환자 중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고기를 많이 못 드셨고요. 그러다 보니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했더니요, 골격근량이 정상 범위의 78%밖에 안 됐어요. 78%요. 특히 다리 근육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이대로 가면 1년 내에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소의 분말을 하루 3g씩요. 아침죽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골격근량이 85%로 올랐어요. 78이 85가 된 겁니다. 7%나 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소 선생님, 며느리가 내 걸음걸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혼자 목욕탕도 가게 됐어. 이게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일상의 변화입니다. 삶의 질 변화입니다. 2022년에 대한노인병학회 학술지에도 실렸어요. 곤충 단백질이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고소에 100g의 단백질 60g, 필수 아미노산 9종 포함 철분 쇠고기의 2배, 아연 닭고기의 3배. 82세 박철수 할아버지 3개월 만에 골격근량 7% 증가.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메모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씩 먹되 꾸준히 먹으면 효과를 본다. 고소에도 똑같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침 죽이나 미음에 한 작은 술 2g 정도요. 둘째, 점심 나물이나 국에 한 숟갈. 셋째, 저녁 요거트나 두유에 타서 마시기. 다시 정리합니다. 아침엔 죽에, 점심엔 국에, 저녁엔 요거트에. 간단하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벌레 가루를 어떻게 먹어? 70세 김순희 할머니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팬에 2분만 볶으세요. 약한 불에요. 그러면요, 냄새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룽지 향이 나요. 고소한 냄새. 김순희 할머니가 맡고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미숫가루 냄새네? 그 뒤로 매일 아침 호박죽에 한 숟갈씩 드셨어요. 색깔도 노릇하니 잘 어울리고 맛도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하셨죠. 50일째 되던 날이요. 할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오늘 장바구니 들고 시장 다녀왔어요. 작년엔 아들 차 없으면 못 갔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정말 이 일 하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권장량 말씀드립니다. 하루 2에서 4g, 2에서 4g이요. 처음엔 2g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3에서 4g으로 늘리시고요.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하루 한 숟갈, 아침 죽에, 점심 국에, 저녁 요거트에, 팬에 2분 볶으면 누룽지 향. 처음엔 2g부터, 익숙해지면 3에서 4g.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궁합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의보감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상생상급, 음식도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고소해랑 잘 맞는 음식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미역과 다시마.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해서요. 단백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둘째, 표고버섯,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뼈 건강에 좋아요. 셋째, 두유와 요거트, 칼슘이 많아서요. 근육 수축과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해초류와 버섯은 기운을 푹 돋운다. 현대 영양학하고 똑같죠? 반대로요.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짜거나 기름진 음식,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담백하게 드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좋은 궁합 3가지,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 두유 요거트. 피할 것, 짜고 기름진 음식 기억하셨죠? 자,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요. 고소에는 갑각류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이 있을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새우나 게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먹는 약재는 반드시 먼저 소량으로 시험해보라. 처음엔 이렇게 하세요. 반 티스푼 정도만 드셔보세요. 이상이 없으면 서서히 늘리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 단백질 제한식 중이신 분은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면 조심. 처음엔 반 티스푼부터 시작. 신장간 질환 있으면 의사와 상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일을 꾸준히 해야 공력이 쌓인다. 100일이요. 하지만 오늘날 연구에서는요. 30일만 꾸준히 해도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30일입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 제가 3개월 전에 만난 79세 이동수 할아버지. 넘어지신 후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집에만 계시고 TV만 보시고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30일만 해보시죠. 하루 한 숟갈. 30일 후요. 이동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 선생님, 오늘 지팡이 안 들고 왔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재봤습니다. 처음엔 8초 걸렸어요. 30일 후엔 4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2021년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작은 식습관 변화를 30일간 지속하면 근력 지표가 평균 12% 개선된대요. 12%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고소의 한 숟갈 30일 습관. 댓글에 30일 도전합니다 남겨주시면요. 함께 실천하실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30일만 해보세요. 하루 한 숟갈. 79세 이동수 할아버지 30일 만에 지팡이 놓음. 의자서 일어나는 시간 8초에서 4초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의 근본은 음식에 있다. 오늘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은 나이 탓이 아니라 흡수 탓입니다. 둘째, 고소에는 흡수율이 90% 넘습니다. 먹은 만큼 거의 다 내 몸으로 갑니다. 셋째,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2에서 4g이요. 넷째, 아침 죽에, 점심 국에, 저녁 요거트에, 팬에 2분 볶으면 누룽지 향. 다섯째, 30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난 분들 기억하시죠? 77세 최영자 할머니, 손주와 계단 오르고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 혼자 목욕탕 가고요. 70세 김순희 할머니, 시장 보러 다니고요. 79세 이동수 할아버지, 지팡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숟갈의 변화를요. 당신의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건강지킴이 소박사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귀뚜라미 단백질로 비타민 B12 채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